좋아하는 것을 돈으로 바꾸는 법. 행복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당신은 지금 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하다고 느낄까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00억을 가진 자산가가 투자로 99억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자살한다는 아이러니한 스토리의 단편소설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소설이었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남은 자산은 1억입니다. 이 정도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충분히 재기도 가능하죠. 그런데 소설의 자산가는 자신의 99%를 잃은 충격에 못 이겨 스스로 재기할 기회를 영원히 걷어차 버렸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당신, 어떻게 하면 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돈과 행복의 균형감을 갖추는 겁니다. 이 균형감을 모르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다고 치죠. 가게에 따라서 주문하는 커피의 양, 즉 사이즈를 물을 테고 자신의 기호에 맞춰 주문하면 커피는 적당한 크기의 컵에 담겨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 주문한 커피가 맥주잔만한 컵에 담겨 나온다면 어떨까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후 이렇게 많은 양은 필요 없다, 다 마실 수 없다, 남기면 아깝다 등등 다양한 감정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이 돈에 관련해 벌어질 경우 어떨까요? 예상보다 몇 배나 많은 금액이 보너스 통장에 들어왔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웬 떡이냐고 생각할 테죠. 커피의 경우는 자신의 적정량에 맞춰 주문할 때부터 숏, 톨, 그란테 중 선택할 수 있고 쓸데없이 큰 컵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도 돈에 관해서는 무장해제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자신이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커피의 양은 알고 있어도 돈에 관해서는 기준이 없어서 적정량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적정량을 알면 만족할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의 경우 자신에게 딱 맞는 그릇을 모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돈과 행복의 균형감입니다. 당신은 그 균형감을 잘 갖추고 있나요? 나는 돈과 행복의 균형감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다고요? 부디 안심하세요. 돈과 행복의 균형감은 그 과정을 알고 올바르게 대처함으로써 언제든 갖출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과 실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사회로 나가기 때문이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과 쓰는 방법에 대해 커다란 오해를 품은 채 가장 중요한 돈과 행복의 관계를 어렴풋이만 알고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가치 기준을 돈에 내맡긴 사람은 다 마실 수 없는 사이즈의 컵에 계속해서 커피를 따르게 되죠. 아무리 따르고 따라도 커피는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이것이 돈과 행복의 균형감이 크게 결여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리는 가난할 때는 수입이 늘어나면 행복감이 증가하지만 연수입이 일정 수준 도달하면 더 이상 수입이 늘어도 행복감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돈과 행복은 어느 단계가 넘으면 무관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 버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올바른 돈 사용법을 모르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돈 버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을 쓰는 방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돈과 행복의 균형감을 갖춘 사람은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는지 알고 있을 뿐더러 돈도 적절히 사용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았고, 마침내 그 답을 찾았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지식을 쌓기 위해 책을 읽고 세계를 넓혀가는 것.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며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걱정 없이 살며 원하는 만큼 책을 읽으면 된다. 이것이 제게는 가장 적당한 크기의 그릇이었습니다. 독서에 가장 많은 돈을 쓰겠다고 마음먹으니 지출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구입하고, 쾌적한 독서 환경을 만들고, 책을 읽기 위한 시간을 만드는 데 돈을 쓰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욕에 맞춰 좋아하는 책을 사는 것,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분 좋게 집중하며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구입한 책을 읽기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는 것. 저는 이 3가지의 돈을 씀으로써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벌면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돈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에게 필요한 양을 담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컵에 커피가 80에서 90% 정도 담겨 있는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컵이 너무 작으면 커피가 넘쳐서 마시기 힘들고, 너무 크면 커피를 다 마실 수 없습니다. 설령 다 마신다 해도 속이 쓰려 고생하게 되죠. 즉,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 자각함으로써 돈과 행복의 균형감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돈으로 바꾸는 심리 습관. 1. 돈을 쓸 때 이것은 낭비, 이것은 투자로 나누어 생각한다. 2. 돈을 쓴다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의식을 버리고 돈을 쓰면서 불려나가는 방법을 익힌다. 3. 선택과 집중으로 좋아하는 것에 아낌없이 돈을 쓰자. 4. 저축만으로는 진짜 자신감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데 돈을 쓰자. 5. 돈을 써야 할 타이밍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쓴다. 6. 특히 20, 30대에는 저축보다 경험, 공부에 투자한다. 7. 절약, 저축을 위해 좋아하는 것을 참지 않는다. 8.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살기 위해 벌고 쓴다. 9. 돈, 좋아하는 것, 일이 빙글빙글 도는 무한순환을 만들자. 10. 무한순환을 만들기 위한 4가지 단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발견한다.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알아간다. 좋아하는 것을 수입과 연결하기 위해 연구를 한다. 좋아하는 것으로 번 돈을 재투자한다. 이 세상에 진짜 돈이 되는 것은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에 숨어 있다. 역으로 말하면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그것으로 진짜 돈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번 돈으로 다시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는 무한순환. 많이 알면 알수록, 견문이 넓을수록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